여러분, 만약 60이 넘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한 호텔 세탁실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반전이 숨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지수에 대해 알아야겠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5년, 당시 22살이었던 지수는 전국 국악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의 명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판소리를 배웠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국악의 길로 들어섰죠. 하지만 당시 한국의 국악계는 매우 보수적이었고 여성이 인정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더 넓은 세계에서 국악을 알리겠다고 말이죠. 가족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여자가 혼자 외국에 가서 뭘 한다고 하느냐? 그냥 시집이나 가라. 이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985년 봄, 그녀는 오사카 행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기본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국악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8살짜리 고아 소년 다니엘과의 만남이었죠. 다니엘의 아버지는 한국계 일본인이었고 어머니는 독일인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던 다니엘을 우연히 만나게 된 지수는 그 아이가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작은 방에 다니엘을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니엘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국악도 함께 배웠어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장구 소리가 제 마음속 아픔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어린 다니엘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을 때 지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수는 점점 일본 내 한인 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작은 공연들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국악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에도 관심을 보이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87년 어느 날 한국에서 급박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생활에 바빴고 막내딸인 지수가 돌아와야 한다는 연락이 계속 왔어요. 지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일본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아이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밤새도록 고민하던 지수는 결국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선생님이 잠깐 한국에 다녀와야겠어. 한 달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1987년 5월, 지수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이었고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반신불수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어요. 형들은 네가 막내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며 책임을 지수에게 떠넘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지수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다니엘아, 선생님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두고 일본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1988년 지수는 일본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을 만나기 위해 오사카로 갔는데 그 아이는 이미 다른 친척집으로 보내진 후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일주일 동안 오사카 전체를 뒤졌지만 다니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다니엘에게 긴 편지를 써서 그가 살던 집 우편함에 넣어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아, 선생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음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줘. 선생님이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한국으로 돌아온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악계는 이미 새로운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었고, 2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큰 장벽이었어요.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수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작은 공연 제의가 들어와도 부모님 간병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199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지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수는 여러 일들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간병인 일. 국악과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 민요가 전부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수는 호텔 세탁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였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힘들어지고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특히 강도윤 같은 관리자들은 노인 직원들을 귀찮아했어요.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이제 60이 넘었고 한때 꿈꿨던 국악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가끔 TV에서 국악 방송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자신이 포기한 꿈, 그리고 일본에 두고 온 다니엘 생각까지 다시 떠올라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2024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지하 세탁실에서 지수는 오늘도 무거운 세탁물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낡은 유니폼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긴 세월의 피로가 묻어납니다.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기도 힘든데 세탁물은 산더미 같습니다. 오늘따라 VIP 고객들의 옷이 많이 들어왔어요. 명품 정장들, 드레스들. 만져보기만 해도 값비싸 보이는 옷들이었습니다. 이런 옷 한 벌 값이면 내 한 달 월급보다 비싸겠구나. 지수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분류했어요. 그때 젊은 직원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들었어? 오늘 우리 호텔에서 엄청난 행사 열린다며? 직원어가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응, 국제음악재단 후원 행사래. 해외 VIP들도 온다고. 직원비가 대답합니다. 그중에 세계적인 지휘자도 온다던데? 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빨래를 만지는 거네. 직원어가 다시 흥미진진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누구래? 직원 씨가 궁금해합니다. 다니엘 한이라는 사람이래. 독일계 혼혈인데 한국 성을 쓴다고 하더라고. 직원비가 설명합니다.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빈 피라모닉, 베를린 피라모닉 같은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이거든. 직원어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 대화를 들으며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한이라는 이름. 설마 그 아이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가슴 한켠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특이한 게 어릴 때 일본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배웠대. 그래서 서양 음악에 국악을 접목시킨 독특한 음악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직원 씨가 추가 정보를 알려줍니다. 지수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지수의 시선이 세탁실 구석에 놓인 낡은 장구에 머물렀습니다. 그 장구는 지수가 일본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다른 모든 걸 정리하고 올 때도 그 장구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연주하던 그 추억 때문에 말이에요. 그 순간 40년 전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일본에서 국악을 배우던 그 시절, 무대를 꿈꾸던 자신의 모습이. 선생님, 이 장구 소리가 제 마음속 아픔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어린 다니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다니엘아, 음악은 마음의 언어란다. 내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음악이 위로해 줄 거야. 지수가 다니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옛날 이야기지. 작은 한숨과 함께 지수는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궁금했어요. 정말 그 다니엘일까? 아니면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수는 휴대폰으로 다니엘 한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 이름의 지휘자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지나 어른이 된 모습이지만 그 눈빛은 분명 어린 다니엘의 것이었어요.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1979년 일본 오사카 출생,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8살부터 10살까지 한국인에게 전통음악을 배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았어요. 기사들을 더 찾아보니 다니엘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제 음악의 뿌리는 어릴 때 배운 한국 전통음악에 있습니다. 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평생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읽는 순간 지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미안함, 그리움, 자랑스러움, 안타까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오후가 되자 호텔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행사 준비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바빠졌어요. 지수도 VIP들이 입을 옷들을 완벽하게 다림질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계속 다니엘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몰래 보기만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볼까?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강도윤 총지배인이 냉정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실수하는 직원은 바로 해고다. 알겠나? 직원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특히 세탁부, VIP 손님들 옷에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강도윤은 지수를 째려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너 같은 할머니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해. 오늘만큼은 제발 사고 치지 마라.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대답합니다. 강도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하면 우리 호텔 이미지가 확 올라간다. 실패하면 모든 직원이 책임져야 해. 특히 나이 많은 직원들은 더 조심해. 요즘 젊은 직원들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많거든. 강도윤은 오직 승진만을 위해 직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하면 본사 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승진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에게 지수는 그저 대체 가능한 노동력일 뿐이었죠. 직원들은 귓속말로 총지배인 저 사람, 진짜 무서워. 라고 속삭이고, 지수는 마음속으로 참아라, 지수야. 생활비 벌어야지. 라고 자신을 달랩니다. 오후 3시가 되자 VIP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세탁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위층 상황이 궁금했어요. 다니엘이 언제 도착할까? 정말 그 아이가 맞을까?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다니엘 한 지휘자 도착했대. 진짜 멋있더라.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 지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이 호텔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행사 시작까지는 아직 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일하는 척하면서 계속 위층 소식을 들었어요. 지휘자님이 호텔 투어를 하신대. 로비에서 인터뷰도 하시고. 진짜 신사 같으시더라. 직원들한테도 인사 정중히 하시고. 그러다가 6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인데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공연 예정이었던 초청 명창이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급하게 뛰어와서 외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초청 명창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강도윤의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뭐라고? 지금 수술 중이라 절대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이미 해외 VIP들이 착석한 행사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200여 명의 VIP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요 공연이 취소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강도윤은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이게 말이 되나? 누가 책임질 거야? 해외 VIP들이 다 와 있는데. 직원들은 수군거립니다. 어떡하지? 완전 망했네. 총지배인님 승진 완전 물 건너갔네. 그 순간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강도윤의 승진은 물론 호텔의 명성까지 걸린 상황이었죠. 대체 공연자를 어디서 구한다고? 강도윤이 절망하며 중얼거립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1시간 후면 공연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대체 공연자는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대안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시내 국악단체에 연락해 볼까요? 국립국악원은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저녁 시간이고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아줄 곳은 없었어요. 게다가 VIP 행사에 어울리는 수준의 명창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강도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좌절했습니다. 이러면 내 인생 끝이야. 본사에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불안해했어요. 행사가 망치면 호텔 전체의 평판이 나빠지고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수는 세탁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니엘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정작 중요한 공연이 취소되다니. 다니엘도 실망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지수의 눈에 다시 그 낡은 장구가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쳐보지 않았던 그 장구가 마치 지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이제 때가 됐다. 네가 나서야 할 때가 왔어. 장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로비에서 지수가 조용히 다가갑니다. 손에는 그 낡은 장구를 들고서 말이에요. 저기, 실례지만 강도윤이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지금 할머니가 나설 때야.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수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제가 대신 무대에 서보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수를 쳐다봤어요. 세탁실 할머니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습니다. 뭐라고? 세탁실 할머니가 국악을 한다고? 하하. 할머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웃음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도윤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정신 나갔어?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장난할 때야? 하지만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저 젊었을 때 국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배웠고 전국대회에서 금상도 받았어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일본? 할머니가 무슨 소설을? 전국대회 금상? 언제적 이야기예요? 할머니, 지금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아무도 지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장구를 바닥에 놓고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구채를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잡아보는 장구채였지만 손에 딱 맞았어요. 마치 어제 놓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기둥 기둥 따 기둥. 지수가 조심스럽게 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멈췄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열정,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인생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강도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세탁실에서 일하던 그 할머니가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세도 달라졌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진짜 명창 같았어요. 지수가 노래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완전 프로 수준인데?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시계를 보며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러고는 지수를 보며 말합니다.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지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강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세탁실 할머니한테 이런 중요한 행사를 맡겨도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정말 5분만이에요. 망치면 당장 내려오세요. 지수는 깊게 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할 시간은 30분밖에 없었습니다. 지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행히 호텔에서 행사용으로 준비해둔 한복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40년 전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장구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또 혼잣말을 하는 지수에게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응원할게요. 아까 들어보니까 정말 잘하시던데요. 그 말에 지수는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야. 행사장에서는 관중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경이 있겠습니다. VIP들이 수군거립니다. 뭔 일이야? 공연자가 바뀐다고? 갑자기 왜? 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다니엘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오늘 한국의 전통 명창 공연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지수에게 배운 국악을 다시 듣고 싶었어요. 혹시 그 공연을 통해서 지수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구를 만지며 생각합니다. 40년 만이구나. 할 수 있을까? 다니엘도 저 객석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그 아이인 줄 알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무대 조명이 켜지고 지수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한복을 입은 지수의 모습은 정말 우아했어요. 40년의 세월이 만든 품격이 있었거든요. 관중들이 수군거립니다. 누구야? 호텔 직원 같은데? 나이가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객석에 앉아있던 다니엘도 무대 위의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걸어 나오는 모습, 장구를 다루는 손동작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오래된 시간이었거든요. 그 순간 조명이 지수를 비췄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40년 전으로 시간이 돌아간 것 같았어요. 지수의 눈빛이 달라졌고 자세도 당당해졌습니다. 무대 위에 진짜 명창으로 변신한 거였어요. 지수가 장구를 잡고 첫 타격을 시작합니다. 기둥, 기둥 따. 4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장구 솜씨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산 넘어 고개를 넘어서 우리네 인생길 험하고 험해도. 관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묻어뒀던 재능이 폭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어머나, 이게 뭐야? 한 관중이 놀라며 중얼거립니다. 소름이 돋네. 다른 관중이 감탄합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정말 대단하신데? 객석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지수는 점점 몰입해갔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일본에서 다니엘과 함께 연습하던 그 시절, 꿈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로 말이에요. 목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장구 소리는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꽃잎이 지고 잎이 져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네. 지수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노랫말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보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꿈, 힘들어도 견뎌내는 인생을. 하지만 그 순간 객석 한쪽에서 누군가가 지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무대 위의 지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그 장구 솜씨,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유의 감정 표현. 설마, 정말 설마. 다니엘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4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오사카의 그 작은 방에서 어린 자신에게 국악을 가르쳐 주시던 그분의 모습이. 지수의 공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모든 게 그리워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네. 그 가사 속에는 지수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다니엘을 두고 와야 했던 미안함. 객석의 VIP들도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황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수의 공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공연을 호텔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수가 마지막 구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마음 그것뿐이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장구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갑자기 우레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앙코르! 정말 감동적이에요.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받아보는 박수갈채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 이 기분. 이래서 무대를 그리워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무대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무대 가까이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영어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어눌하지만 한국말로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저예요. 지수가 놀라며 장구채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객석을 내려다보니 그 얼굴이 확실히 보였어요. 40년이 지나 어른이 된 모습이지만 그 눈빛은 분명 어린 다니엘의 것이었습니다. 설마, 다니엘? 다니엘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예요, 선생님. 그리고 한국말로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어요. 다니엘. 다니엘이에요, 선생님. 40년 전 지수가 일본에서 돌봐주던 제자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였던 그 아이가 이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서 지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관중들이 웅성거립니다. 뭔 일이야? 둘이 아는 사이인가? 무슨 상황이지? 다니엘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어요.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다니엘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음악을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지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정말 네가 맞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미안함, 그리움, 자랑스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다니엘이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어요. 편지는 받았어요. 가족이 아프셔서 한국으로 가신다는.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잖아요. 지수가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다니엘아.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와야 했어. 너를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고. 말이 막혔어요. 다니엘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았어요. 음악이 마음의 언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어요. 객석의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영화 같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거든요. 40년 만의 극적인 재회, 그것도 이런 무대에서 말이에요. 다니엘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국 전통음악이 제 음악의 뿌리가 되었어요. 서양 음악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 소리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독특한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지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제 모든 작품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국의 정서가 들어 있어요. 빈 피라모닉에서 연주할 때도, 베를린에서 지휘할 때도 항상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에 관중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은 감동적인 만남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강도윤 총지배인도 감동했습니다. 아니, 감동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세탁실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세계적인 지휘자의 스승이었다니. 강도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수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 누가 알아봤겠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다니엘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한지수 선생님을 우리 재단의 명예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죠. 관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도 가능해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관중들이 일어서서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감동이에요. 선생님 최고!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정말로 다니엘의 재단에서 명예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국악을 가르치고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뉴욕 링컨 센터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서 다니엘과 함께 협연하는 모습, 그리고 전 세계 시니어들을 위한 강연을 하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호텔 세탁실에서 일하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수와의 재회 후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40년의 기다림이라는 곡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서양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재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꿈을 담은 곡이었어요. 지수는 이제 전 세계 시니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60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명창, 꿈을 포기하지 않은 세탁실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서 다뤄졌어요. 많은 시니어들이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도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수 사건 이후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직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결과 호텔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 강도윤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수가 큰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객석 한쪽에는 다니엘이 앉아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펼치지 못한 날개가 있지 않나요? 지수처럼 40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포기했던 꿈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